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발음도 정확하지 않는 경상도 목소리 듣기 거북하지요. 그래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여러분들을 믿고 이렇게 용기를 냅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국어 공부의 기본은 본문 중심의 공부, 그리고 반복과 복습입니다. 그리고 재미로 공부할 수 없다는 것과 이 세상에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기억하면서 가랑비 옷 젖는다는 말처럼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겁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인이죠.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한번 보죠. 박방영님의 진달래라는 그림인데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죠. 자, 이 진달래꽃을 통해서 너무 아파서 울지 못한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달래꽃 영상과 또 선생님이 수업한 수업 영상도 있고요. 마야가 노래한 진달래꽃 음악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별은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여기 어떤 여인이 떠나는 임을 위해 꽃까지 뿌려줍니다. 임의 떠남을 꽃을 뿌려서 축복하는 것이지만 그 여인은 임의 발자국에 처절하게 짓밟히는 꽃잎이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쏟고 있겠지요. 이런 행위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임과 헤어져야 하는 아픔을 노래한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자, 이제 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자, 나는 자아죠. 자아인데 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자아입니다. 그래서 이타적, 희생적 사랑의 소유자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아닙니다. 이 나는 시인은 아니고 시에서 말하는 화자가 되겠죠. 자, 역겨워는 마음에 거슬리어. 가실 때에는, 자, 때에는 가신다면 이런 뜻이죠. 이별의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입니다.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자, 말은 원망이죠. 사실은 사랑하는 이미 나를 보고 역겹다고 떠나는데 원망 없이 고이 보내주기가 쉽지 않죠. 자, 고이는 앞에 역겨워와 대조가 되죠. 자, 말없이 고이는 임을 보내는 모습인데 침묵이죠. 자, 침묵이고 또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참는 거죠. 또 인내고요.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체념이 됩니다. 자, 이것은 결국 엄청난 고통의 반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우리다. 자, 이 시는 우리다가 반복되는데요. 자, 반복되면서 가군을 형성합니다. 자, 운율은 음수율도 있고 음보율도 있고 음위율도 있습니다. 자, 음위율은 특정한 위치에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인데요. 자, 끝에 왔죠. 끝에 반복되는 걸 가군이라고 하고요. 앞에 반복되면은 두이라고 합니다. 자, 깁니다.
이별 상황에 대한 체념이고요. 직서적이죠. 솔직하게 바로 드러내고 또 가정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영변의 약산. 자, 영변은 구체적인 지명이죠. 자, 시에서 구체적인 지명이나 사투리가 쓰이면 향토성이 드러납니다. 약산도 역시 지명이고요. 자, 구체적 지명, 사투리가 쓰일 때 향토성이 드러나고요. 진달래꽃. 자, 진달래꽃은 바로 서정적 자의 분신입니다. 자, 사랑이고 또 희생의 심상을 갖고 있습니다. 아름 따다 가실길에 뿌리우리다. 아름은 자기가 안을 수 있는 최대의 량이 아름입니다. 아름보다 많다면 그거는 거짓말이죠. 자, 임에 대한 사랑을 시각적으로 나타냅니다. 자, 내가 가장 많이 안을 수 있는 양, 내가 가장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아름이니까 임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겠죠. 자, 이것을 통해서 임과 재회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고요. 길에 뿌리 올리다 한번 볼까요? 자, 꽃을 떠다 뿌리겠다. 임은 꽃을 밟고 가는 거죠. 자, 산하 공덕의 심상인데요. 신라의 향가에도 이런 산하 공덕의 심상을 나타내는 향가가 있는데 도솔과가 그렇습니다. 자, 승입니다. 승은 떠나는 임에 대한 축복입니다. 나를 밉다고 떠나가는 임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 자, 산하 공덕의 심상이고요. 가시는 걸음걸음. 자, 이 가시는 주체죠. 일정과 이연음 주체가 화자였다면 여기 주체가 임이 됩니다. 노인 그 꽃을, 진달래꽃이죠. 자, 서정적 사의 분신이고, 자, 임을 위해서 뿌린 꽃인데 이미 밟고 지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나의 분신이라면 바로 나의 희생이죠. 그래서 희생적 사랑이 됩니다. 사뿐히 절여밟고 가시옵소서. 자, 사뿐히 절여밟고. 자, 절여는 눌러라는 뜻이고요. 사뿐히는 가볍게 해야죠. 아마 발로 밟는데 사뿐히 절여 잘 맞지 않죠. 역설법입니다. 결국 이것은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는 뜻이고요. 이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숭고한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가시옵소서. 다른 년의 주체는 나인데 3년은 주체가 다릅니다. 임이 됩니다. 자, 전인데요. 원망을 초극한 희생적 사랑. 자, 나를 희생하겠다. 자,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죠. 자, 축복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3년은 전통적인 대응 방식이죠. 요즘은 이렇게 아마 대응을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겠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어떻습니까? 자, 이 부분은 사실은 내가 피눈물을 쏘겠다는 뜻이죠. 눈물을 쏘겠다는 뜻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반어법입니다. 결국은 이미 반드시 돌아올 것임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떠나는 임에 대한 배려입니다. 자, 애이 불비는 자, 애이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겠다. 또 애이 불삼 슬프지만 상처를 받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자, 결국은 자기의 슬픔을 참고 참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인종의 미가 되고요. 이렇게 참고 참는 것. 옛날에 우리 선비들은 배가 고파도 배고프다 소리를 안 했고, 자, 더워도 덥다 소리를 안 했죠. 자, 이래서 인종의 미는 유교적 휴머니즘과 연결됩니다. 자, 결입니다. 인고의 의지로 이별의 슬픔을 극복했습니다. 그 이별의 슬픔을 바로 승화시켰죠. 자, 근데 1년과 4년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죠. 이렇게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는 것을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유시고 서정시고요. 성격은 전통적이고 예상적이고 민요적이고 향토적입니다. 여러분, 향토적은 영변의 약산 이런 부분이 나타났지만 민요적은
어떤 의미냐면은, 자, 우선 내용이 한 슬픔을 담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민요적이고, 또 7호조 사문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민요의 가락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민요적이 됩니다. 주제는 이별의 정한, 이별의 슬픔입니다. 또 승화된 이별의 정한입니다. 이별의 그 슬픔을 승화시키고 있죠. 자, 특징입니다. 1년과 사연의 수미상관 구조. 자, 이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불러일으키고요. 자, 효과적으로 정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시의 기승전결의 구조입니다. 전통적 정서, 한이죠. 7호조 사문보의 율격으로 노래하고 있고요. 여성적이고 또 간절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편적 정서인 이별의 정화를 노래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고대 가요 중에 공무도화가, 또 고려가요의 서경별곡, 또 정지상 시인의 한시송인, 황진이의 시조,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이별의 정화를 노래한 그런 가요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보편적 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활동입니다.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진달래꽃 3년의 사뿐히 절여밟고에 가시옵소서라는 표현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추측하여 말해보자.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절여는 정주 방언의 지뢰 또는 지리에서 온 것으로 보이며, 지뢰 밟다 또는 지리 밟다는 발밑에 있는 것을 힘을 줘 밟는 동작을 가리킨다. 자, 절여는 힘있게 밟는 것이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꽃잎을 아무리 사뿐히 밟는다 해도 힘을 줘 밟는다면 그 결과는 잔혹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사뿐히 절여 밟고란 표현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뿐히 절여 밟고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래서 역설법이라고 했고요. 자, 이미 나를 버리고 가면 짓밟힌 꽃잎과 같은 존재가 됨을 매둘러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이를 통해서 이미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었고요. 따라서 이미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위 활동을 바탕으로 사연의 죽어도 아니 눈물을 흘리다에 담긴 화자의 본 마음은 무엇일지 말해보자. 앞에 활동에서 여러분들 이미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했죠. 자, 이미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해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다짐. 자, 이것은 바로 임에 대한 배려죠. 따라서 이 화자의 사랑은 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고려가요 가시리와 민요 아리랑 부분이다. 진달래꽃과 비교하여 읽고 문학 전통의 계승에 대해 알아보자입니다. 자, 가시리 있고 나난. 가시리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용은 입고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2조 후렴구는 제외하면은 2조 음수위를 맞추기 위해서 입고를 생략했습니다. 자, 나나는 운율을 맞추는 조흥구인데, 조흥구는 흥겨움을 불러일으키는 구절이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간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없어도 관계없다는 뜻이죠. 자,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란 한번 볼까요? 자,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란. 자, AA, BA 구조를 했는데 A,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바뀌죠? B, 가시리 있고 A, 같죠? 같고 다르고 같은 형식을 우리 AA, BA 구조라고 합니다. 위정절과 대평성대. 자, 후렴구죠. 자, 흥을 돋구기 위한 무의미한 후렴구입니다. 자, 정절과는 악기 소리를 흉내낸 성어가 되고요. 자, 이별의 안타까움, 놀람과 원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날르는 어디 살라 하고, 자, 나다르는 어떻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란, 나를 버리고 가시리 있고,
자, 위증절과 대평성대 후령부고요. 자, 원망의 고조입니다. 자, 허탈감과 좌절을 드러냅니다. 잡사와 두얼이 만한한. 잡사와는 붙잡아죠. 4번 객체 높임인데요. 이 부분은 현대의회에서는, 현대국어에서는 의회에서, 나타납니다. 선하면 아니올세라. 자, 선하면은 서운하면 또는 선악하면이라고 해석합니다. 서운하면 아니올세라. 자, 선악하면 아니올세라. 니올세라는 의구형 의미를 하는데요. 아니올까 두렵다는 뜻입니다. 임을 서운하게 할 수 없죠. 자, 화자가 임을 보내는 이유는 아니올까 두렵기 때문이죠. 자, 위정절과 대평성대. 자, 감정의 절제와 체념. 자, 절제와 체념이 나타납니다. 서론님 보내 암론이 난한. 자, 서론님은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 또는 나를 서럽게 하는 임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가시는 닷 도셔 오셔서 나는. 가시자마자 곧 돌아와서서 와라. 이런 뜻이죠. 자, 이 시의 자는 어떻습니까? 떠나는 임을 막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 않고 보내면서 돌아오기를 그냥 마음속으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소극적이고 희생적인 자아가 됩니다. 자, 위정절과 대평성대. 자, 재회의 소망입니다. 자, 간절한 애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고려가요고요. 서정적이고 민요적이고 또 애상적이 됩니다. 애상적은 슬프다는 뜻이죠. 특징은 332조, 3음보, 기승전결의 구조다. 자, 332조는 음수율이죠. 3음보는 음보율이고요. 앞에서 운율 하나 더 있다 했죠.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즉 두음과 가군, 그거는 음위율이라 한다 했습니다. 간결한 형식과 소박한 시어를 사용하여 이별의 감정을 절묘하게 표현했다. 황조가 송인 서경별곡 황진이의 시조 진달래 꽃과 함께 이별의 정화를 노래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고 했죠. 주제는 이별의 정한입니다.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자,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리 아리랑과 진달래꽃을 시적 상황, 주제, 운율, 화자의 태도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비교해 보자입니다. 자, 가시리 먼저 보지요. 시적 상황은 이별의 상황이고요. 주제는 이별의 슬픔. 운율은 3음보, 332조죠. 화자의 태도는 붙잡이면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워 돌아오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아리랑은 시적 상황은 이별의 상황이고요. 주제는 이별의 슬픔이고요. 운율은 3음보죠. 화자의 태도는 떠나는 임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죠. 좀 다르죠? 자, 진달래꽃은 역시 이별의 상황이고요. 주제는 이별의 슬픔입니다. 상황과 주제는 전부 같죠? 자, 운율은 역시 또 3음보고요.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율격이 되죠. 그래서 민요조라고 합니다. 화자의 태도는 임과 이별하기 싫은 마음을 애둘러 표현하고 있다. 아리랑과는 상당히 다르죠? 자, 진달래꽃이 가시리와 아리랑을 긍정적으로 계승하였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어떤 점에서 그런지 생각해 보자입니다. 시적 상황, 주제, 운율 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므로 진달래꽃이 가시리와 아리랑을 긍정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시의 수미상관의 구조를 찾아 그 의미를 한번 설명해 보자입니다. 1년과 사연은 행태가 같죠. 그 1년과 사연은 수, 머리고 미는 꼬리죠. 같으니까 수미가 상관이 있다. 수미 상관식 구조가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요. 구성에 안정감을 줍니다.
자, 화자의 정서 변화를 한번 말해 보자입니다. 자, 제일 먼저는 임을 보내야겠다. 체념이죠. 자, 가시는 임에게 꽃을 뿌리겠다. 자, 이거 축복이죠. 자, 임이여 그 꽃을 사뿐히 절여 밟고 가시옵소서. 자, 임이 가시는 길을 내가 밟히겠다. 그래서 자기의 희생 의지가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 꽃을 공부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 공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 잘 아시죠? 본문 중심의 공부, 반복과 복습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